이삿짐 트럭이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강민우는 52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건장한 체격을 자랑했지만 오늘만큼은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인 레미안 아파트 1502호로 이사하는 날이었죠. 여보, 냉장고는 어디에 둘까요? 아내 수정이 물었습니다. 48세의 수정은 간호사로 일하며 늘 바쁜 일상을 보내지만 오늘만큼은 새집 꾸미기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생필품 좀 사와야겠어요. 수정이 말했습니다. 아래 슈퍼마켓에 다녀올게요. 민우도 답답한 마음에 함께 나섰습니다. 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슈퍼마켓에서 라면과 생수를 고르던 민우는 갑자기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은하야? 그 여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서은아. 대학 시절 4년간 사귀었던 첫사랑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민우 오빠? 은하의 목소리는 여전히 맑았습니다. 50세가 된 지금도 20대 때의 그 청순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죠. 정말 은하구나. 여기서 뭐해?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여기 살아요. 1802호예요. 은하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설마 오빠도? 1502호야. 오늘 이사 왔어.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같은 동, 그것도 바로 3층 위아래로 살게 된 운명. 30년 만의 재회가 이렇게 극적일 줄이야. 어머, 민우 씨. 수정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민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소개했습니다. 대학교 동기야. 서은아 씨. 안녕하세요. 서은아입니다. 은하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길, 은하가 민우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신기하네요.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그러게. 세상 참 좁다. 민우도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정이 물었습니다. 대학교 동기라고 했는데 친했어요? 그냥 같은 과였어. 민우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하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죠.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 미소는 3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이사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엘리베이터에서 은하와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인사였지만 점점 시선이 오래 머물기 시작했죠. 오빠, 아직도 그 향수 써요? 어느 날 아침 은하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물었습니다. 둘만 있는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기억해? 민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써온 향수였거든요. 잊을 수가 있나요? 그때 오빠 품에 안겨 있을 때마다. 은하가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솔직했던 자신에게 당황한 듯 했죠. 민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층까지 내려가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민우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수정은 야간 근무로 병원에 있었죠. 복도에서 우연히 은하가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세요? 은하가 물었습니다. 응. 수정이는 야근이야. 민우가 답했습니다. 은하는 주변을 살피더니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빠, 정말 반가워요.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나도야. 30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요? 은하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도 가끔 오빠 생각했어요. 특히 밤에. 민우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 한쪽으로 은하를 이끌었습니다. 은하야, 나 미치겠어. 매일 널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오빠도 그래요? 은하가 민우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도 매일 밤 오빠 생각하며 잠들어요. 남편 옆에 누워서도.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은하의 숨결이 민우의 목에 닿았습니다. 은하야. 민우가 은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때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난 이웃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도대체 위층에서 뭘 하는 거야?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떨어졌습니다. 은하가 얼른 집으로 들어갔고 민우도 서둘러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은하의 체온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우는 은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파트 산책로에서 만날 수 있을까? 위험하지 않을까요? 은하의 답장이 왔습니다. 밤 10시. 사람 없을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아파트 뒤편 산책로에서 만났습니다. 가로등이 희미하게 비치는 한적한 곳이었죠. 정말 왔네. 은하가 민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과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왜 연락 안 했어? 민우가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셨잖아요. 오빠 집안과 우리 집안이 너무 달라서. 은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바보야. 그런 거 상관없었는데. 민우가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나요? 은하가 민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저 아직도 오빠를 사랑해요. 민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오빠만 생각했어요. 남편과 잠자리를 할 때도 오빠 얼굴만 떠올랐다고요. 은하의 솔직한 고백에 민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하를 끌어안고 입술을 맞췄습니다. 은하가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의 키스는 그때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은하야, 나도 미쳤나 봐. 매일 밤 널 안고 싶다는 생각뿐이야. 민우가 은하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오빠. 은하가 민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도 오빠 품에 안기고 싶어요. 오빠 손길이 그리워요. 민우의 손이 은하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얇은 원피스 너머로 느껴지는 은하의 체온이 뜨거웠습니다. 은하야, 우리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순 없어요. 은하가 민우를 올려다봤습니다. 오빠만 원한다면. 그때 멀리서 아파트 경비원의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가 와요? 은하가 놀라서 민우에게서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은 매일 밤 만났습니다. 아파트 지하 헬스장이 그들의 새로운 만남의 장소였죠. 오늘도 왔네. 은하가 트레드밀 위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검은색 레깅스와 탱크톱 차림이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운동하러 온 거 아니야. 민우가 은하 옆에 앉으며 속삭였습니다. 밤 11시 헬스장에는 그들뿐이었습니다. 은하가 웃으며 트레드밀을 멈췄습니다. 그럼 뭐 하러 왔어요? 이거 하러. 민우가 은하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헬스장 구석진 곳으로 몸을 숨겼죠. 여기서요? 위험해요. 은하가 말했지만 몸은 민우에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어. 민우가 은하를 벽에 밀어붙이며 키스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고 격렬했습니다. 오빠. 은하가 민우의 목에 팔을 걸었습니다. 민우의 손이 은하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땀에 젖은 탱크톱 너머로 느껴지는 피부가 뜨거웠죠. 은하야, 나 정말 못 참겠어. 이렇게 만지기만 하는 거 말고.
민우가 거칠게 속삭였습니다. 오빠도 그래요? 은하가 민우의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도 오빠와 진짜로 하고 싶어요. 완전히 하나가 되고 싶다고요. 그 말에 민우의 이성이 날아갔습니다. 은하를 더 세게 껴안으며 목에 입을 맞췄습니다. 아, 오빠. 은하가 몸을 떨었습니다. 정말 좋아요. 이런 느낌 얼마나 그리웠는지. 내일 모텔 가자. 민우가 은하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정말요? 은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들키면 안 들켜. 조심할게. 그때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죠. 어떻게? 은하가 당황해서 민우를 밀어냈습니다. 두 사람은 재빨리 각자 다른 운동기구로 흩어졌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나온 후 은하가 민우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요. 그날 밤 민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은하와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민우는 버스 정류장에서 은하를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오빠. 은하가 밝은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와 짧은 치마를 입은 모습이 더욱 매혹적이었습니다. 정말 예뻐. 민우가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에서 멀리 떨어진 모텔로 향했습니다. 모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민우는 은하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은하야,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저도요. 은하가 민우의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오빠만 생각했어요. 민우의 손이 은하의 블라우스를 벗겼습니다. 하얀 속옷 위로 드러난 가슴이 아름다웠죠. 정말 아름다워. 민우가 은하의 목을 키스했습니다. 아, 오빠. 은하가 몸을 떨었습니다. 더 세게 해줘요. 더 깊이. 침대 위에서 두 사람은 3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은하의 신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죠. 오빠, 정말 좋아요.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은하가 민우를 꽉 껴안았습니다. 나도야. 이렇게 완전할 줄 몰랐어. 민우가 은하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해요? 은하가 민우의 가슴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계속 만나자. 이렇게 끝낼 수 없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우는 행복했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정이 평소보다 유심히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래. 민우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로 오랫동안 일한 그녀의 직감이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죠. 그 무렵 1802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자주 외출하네? 재훈이 은하에게 물었습니다. 운동 다녀온 거예요. 그런데 왜 화장을 하고 가지? 은하는 순간 당황했지만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여자는 언제나 예뻐야죠. 그날 밤부터 두 집 모두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사랑은 깊어졌지만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민우와 은하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났습니다. 모텔에서 보내는 시간은 천국 같았지만 일상은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죠. 오빠, 요즘 수정 언니가 이상해요. 은하가 민우의 가슴에 머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계속 저를 쳐다봐요.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아요. 민우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최근 수정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우리 조심해야겠어. 민우가 은하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로 돌아온 민우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정이 1802호 앞에서 재훈과 대화하고 있었던 거죠. 재훈 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얘기하고 있었어요. 수정이 말했습니다. 위층에서 밤늦게 소음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민우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은하가 집에 없을 때 나는 소음이라니. 우리 집은 조용한데요? 수정이 의아해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재훈의 눈빛이 예리했습니다. 그날 밤 수정이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은하 씨 자주 보이던데 어떤 분이에요? 그냥 대학 동기라고 했잖아. 민우가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친했나요? 아니야. 그냥 아는 사이였어.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온 전화였죠. 1502호 강민우 씨시죠? CCTV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지하 헬스장 CCTV에 이상한 장면이 찍혔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확인차 내일 오실 수 있나요? 민우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헬스장에서 은하와 키스하는 장면이 찍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아파트 밖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빠, 정말 무서워요.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혹시 모르는 일이야. 만약 정말 들킨다면. 그래도 후회 안 해. 너와 함께한 시간들 모두 소중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불안했습니다. 이제까지 쌓아온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죠. 다음 날 오전 민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관리사무소에 갔습니다. 관리소장이 CCTV 화면을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헬스장에서 민우와 은하가 키스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관리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부인분이 오셨는데요. 관리소장이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수정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수정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냐고 물었어요. 수정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관리사무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재훈이 은하의 손목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당신도 봐야겠어. 재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하는 화면을 보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재훈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몇 달 동안 나를 속였으면서 자기야 설명할게. 은하가 울먹였습니다. 설명? 뭘 설명해? 재훈이 소리쳤습니다. 수정이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애인이라고 했죠? 그냥 동기가 아니라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온 첫날부터 그렇게 이상했구나. 수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정아, 들어봐. 민우가 말하려 했습니다. 듣기 싫어요. 수정이 손을 저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이 뭐였어요? 재훈도 은하에게 소리쳤습니다. 애들은? 우리 애들은 어떡하고. 손때. 재훈이 은하를 밀쳤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혼해요. 수정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같은 집에 못 살겠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재훈이 말했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 민우와 은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랑했던 그 시간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은하가 작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수정은 이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하였습니다. 오빠, 만날 수 있어요? 민우는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근처 작은 공원에서 만났죠. 은하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오빠 어떻게 지내세요? 그저 그래. 저는 정말 힘들어요. 은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훈이가 아이들까지 데리고 갔어요. 오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은하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하야, 우린 너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어. 하지만 우리 사랑은 진짜였잖아요. 그래, 진짜였어. 하지만 우리 사랑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이 무너졌어. 그럼 이대로 끝내자는 거예요? 민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은하야, 나도 너를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하지만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순 없어. 수정이는 15년 동안 나를 믿고 살았어. 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이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야. 하지만 오빠 없이는 못 살아요. 살아야 해. 너도 나도.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고마웠어, 은하야. 30년 전 그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줘서. 하지만 이제는 정말 안녕이야. 며칠 후 민우는 수정을 만났습니다. 수정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이혼 절차는 계속 진행할 거예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을게요. 한 달 후 민우는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혼자 살게 된 민우는 매일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을, 평범한 일상의 가치를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